언론에서 더 많이 거론을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까? 저분은 공안감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안 벗어났구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종로 출마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은 지 넉 달 만에 종로 지역구 출마 결심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종로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는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죠. 뭐 여기 후배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살림집 이사를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뭐 종로로 살림집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여기 이 자리에서도 임 전 실장의 종로 출마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했었거든요. 그렇죠. 단 설이라는 전제 조건을 확실하게 달아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겠네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종로 출마는 본인의 의사가 분명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어디 출마할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사죠. 이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최근에 종로가 지역구인 정세균 전 의장을 만나서 종로로 이사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정 의장도 그럼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종로에 마음이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왜 빨리 이사를 못하냐 봤더니 지금 은평에 집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후배들이 이제 정치하고 있다는 데가 바로 은평구입니다. 그렇죠. 은평에 집이 있는데 집을 내놨다고 해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바람에 아무리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집이 안 팔려서 종로로 빨리 이사하지 못했다. 어쨌든 집만 팔리는 대로 바로 종로로 옮기겠다. 그래서 본인의 뜻은 분명히 했지만 또 그러면서 임종석 실장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어딜 출마할지는 결국은 내년 초쯤에 당에서 결정하지 않겠느냐. 뭐 어떤 험지라도 가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본인은 종로에 가장 관심이 많다라는 뜻은 분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포함이 되겠군요. 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종로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게 곧바로 종로 출마로 이어지지는 또 않습니다. 종로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제일 먼저 당내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조차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아마 종로를 뭐 언론에서 저를 이제 나오기 전부터 많이 거론을 했는데 제가 뭐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 당에서도 뭐가 마땅하게 아직은 뭐 그런 진행된 논의는 없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종로가 절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벌써 정세균 의원과 지금 맞붙어야 되잖아요. 네. 정세균 의원이 현재 서울 종로구의 현역 의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장도 진행 분이고 또 민주당의 당대표만 3번을 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제가 오늘도 정세균 의원에게 전화를 받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요. 왜 국회의장을 하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이 뵙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정치는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하고 싶다. 종로로.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의원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구라는 것이 누구에게 물려준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야당의 지역구를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에서 뭔가 조정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에서 정세균 의원을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옮겨준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원론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정세균 의원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강조한 것처럼
내년 총선의 출마 지역구는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이 결정해야 될 문제겠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종로 출마가 이해찬 대표의 손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 회동을 갖는다면서 저희는 책임 정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받을 일일 줄 알았습니다만은 또 그런 각도에서도 봐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총리께서 제안을 하셔서 당정청 간에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지적을 국회 야당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고요. 이주명 처장, 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 집권론을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지역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될 텐데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정세균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 어느 쪽에 더 이렇게 조금 기울어 있습니까? 그건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미 당에서 밝혔죠. 누구나 다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네. 밝혔기 때문에 뭐 당 대표가 뭐 정하는 뭐 그렇게 수순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뭐 경선 절차를 통했을 텐데 사실 또 임종석 실장은 좀 악연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물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네. 이미 2007년 12월에 대선을 크게 패했죠. 네.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530만 표라는 엄청난 큰 표차를 패했을 때 임 전 실장이 당시에 당 쇄신이었습니다. 네. 당 쇄신이가 염치가 있다 그러면 중진들이 이선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뭐 김원기, 정대철 같은 이제 그 중진들을 지목했다는 건데 그때 그냥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고요. 근데 바로 또 5년 뒤 2012년도에는 네. 이해찬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당 혁신에서 지금 공천을 하면서 비리가 그러니까 어떤 비리 전력 있는 후보들에게 네. 후보들이 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3심이 다 마치지 않았더라도 네.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당시에 임종석 전 실장이 당 사무총장이었는데 보좌관이 저축은행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 때문에 1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천을 못 받는 네. 그런 이제 사태가 있었죠. 근데 뭐 당연히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뭐 네. 어제 적이 오늘은 뭐 친구고 또 오늘의 친구가 그렇죠. 내일의 적일 수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니까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친문의 핵심인 임종석 전 실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쏟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기는 사람 우리 편. 이잖아요. 자, 물론 선거 승리라는 대의 앞에서 악연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한때 당 내에서 불거진 임종석 비토설입니다. 지뢰제거 작전하는 구간이 1구간, 2구간이 되겠어요. 그쪽에 하는 건 저기 조금 요 노란 너머에 지금 저 높은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헬기로 35분 거리더군요. 사실 이 임종석 비토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좀 이 전방 시찰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선글라스 때문에도 네. 또 시끄러웠고요. 그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그랬죠. 네, 시찰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국가정보원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 배석을 해서 이거 정말 대통령 흉내내기 아니냐. 네.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상황을 틈타서 이럴 수 있느냐 해서 아주 그 선글라스 끼고 전방 시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맞았어요. 이 얘기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잠시 잊혀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총선 출마라든지 전면에 부상하면 저런 이야기가 다시 불상할 수 있고요. 아하. 또 한 가지는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종로라는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됐지만 그때는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었고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여기서 3선을 했을 때는 민정당 소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 무주진한 장수, 무진장에서 4선을 하고 올라와서 종로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중도적인 색깔이 작용을 했다. 아하. 그런데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정세균 전 대표와는 색깔이 완전 다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아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에서 종로의 공천을 받게 된다면 한국당에서 내놓을 유력한 카드, 바로 황교안 대표입니다. 1989년 공안통검사 그리고 운동권 학생으로 마주쳤던 두 사람이
무려 31년 만에 재대결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검사였어요. 다만 제1야당의 대표가 최근에 이제 하는 거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안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강해서 그건 이제 짚어두고 싶었어요. 예. 네. 이 전화 녹취에서 개소리는요, 임종석 전 실장이 키우는 개소리가 녹음이 된 겁니다. 혹시 오해하셨을까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자, 소장님.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비례대표로 의원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 종로로 출마해서 직접 선거를 치러서 또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 지금 더 유력할까요? 내년 총선 시점에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총선보다는 대선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 대표는 전체 선거의 성적표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선 후보라면 세대 기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념 기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구에 급급하기보다는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대표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을 때, 그리고 공천이나 개파 갈등 잡음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가능할 때는 지역구도 욕심을 내볼 만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당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돼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종로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 붙느냐, 아니면 총지휘하면서 전체적인 판을 잡느냐, 뭐 이렇게 아직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또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선거를 우리가 볼 때요. 저도 남는 선거가 되냐, 지게 되면 더 이상 추스르기가 힘든 상황이 되냐. 황교안 대표가 저도 남는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종로에 나갔는데 져버리게 되면 연령으로 보나 황교안 대표의 배경으로 보나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하기가.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번 지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했네. 다음 기회도 있을 거야. 그렇죠. 인지도는 올라가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도 남는 선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종로가 되게 재밌어지네요. 뭐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정말 쟁쟁한 별들이 또 붙는 장소가 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맞아서요? 재밌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측해보라면요. 예측. 제가 만약에 황교안 대표 참모라고 하면 종로 출마 저는 권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좀 위험하죠. 그리고 왜냐면 상처만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국 선거 지휘해야 되는 게 있고 이 혹자는 이런 얘기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역구 도전에서 정치 시작했잖아. 박근혜 당시 의원도 지역구 버린 적 없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다릅니다. 그래요? 박근혜 의원은 대구, 대성, 그 다음에 지역 기반이 있죠. 문재인 당시의 변호사는 부산 사상. 그렇죠. 지역 기반의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을 좀 덜 신경 쓰고 전국 선거로 지휘해서 배지도 달고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대선 갈 수 있는 바탕이 있는데 종로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면요, 상대는 임종석 실장입니다. 일단 현역 만약에 나오면 정세균 전 의장 아니면 임종석 전 실장 누가 나와도 강적입니다. 지역구 계속 돌아야지 지역구 놔두고 지금 저 전국 선거 다닐 여력이 두 배가 없어요. 되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참모라면 비례로 좀 가라고 저는 조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